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책을 하나 썼어요. 승부사 문재인이라고. 책 멋있죠. 나는 강민석 대변인이 중앙일보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픽업됐을 때 왜 강민석을 대변인 시켰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문 대통령의 찐팬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쪽에 비하인드를 이렇게 밝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썼고, 물론 청와대는 뭐 개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 이야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였다고 봐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질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타했느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50% 지급을 주장한 홍남기와 총선 후로 미루자는 김상조 실장한테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하든 안 하든 결단을 앞당겨야 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왕 나눠줄 거면 선제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뭔가 마지노선, 저지선으로 코로나 위기를 막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 다 지나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 갈 때까지 가버리고 나면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 국민의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무슨 대책도 통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있다면 국민이 동의한다.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논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문 대통령은 왜 홍남기를 경질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잘 끌어가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홍남기를 경질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정권 말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훨씬 커져요. 만약 홍남기를 경질하게 되면. 그런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무슨 생각이었느냐가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똥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이게 같이 엮여있는 세트예요. 그렇죠. 홍남기와 이낙연,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계속 이미지화 시키고 선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가서 청와대 대변인은 정반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저는 아직 책을 이제 어저께 나온 거라서 못 봤지만 당연히 이 내용만 본다라면, 결국 대통령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 1차든 2차든 3차든 다 100% 전 국민 지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피는 사람들, 이런 자기 측근 아니겠지. 자기 이제 이런 부총리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걸 일부 참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몇 번 말했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사람 죽고 나서 어떤 좋은 처방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와닿는 게 국민이 똑똑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 일부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은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국민들보다 더 위에 있다. 본인이 맞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국민들은 그거 이상으로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정책을 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문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문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품이 넓은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 관련해가지고 맨 처음 느낀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분노한 지점들이 있어요. 분노한 지점 중에 3가지가 나오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매점에서 간 행위,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관련한 행위, 그 다음에 N번방 사건에서 경로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경로한 지점을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은 국민이고 국민의 안전이었다.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로서 강하게 화를 내고 지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즈음에 지금 이제 정권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10달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이때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이유와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책도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도 끈다. 만약에 지금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가
40%가 안 나온 상황이었다면 이런 책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강민석 대변인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중앙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일보 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선이랑 완전 쌍두마차로. 근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그 이런 측면들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굉장히 존중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존중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내용이 나오는데 소위 이재명가 지금 현재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이재명을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거 생각하면 더 열받고요. 또 강민석 대변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윤석열 씨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도 한다. 왜와 무엇조차 담기지 않은 거친 주장을 하는 만용이 용기로 받아들여져서 가슴이 답답했다. 임명장 받을 때는 멀쩡하다가 임명장 받고 나면 파괴되는 게 그의 헌법 정신과 법치고 수사 권력을 휘두를 때는 멀쩡하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그의 정의와 상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러고요. 왜 최근에 그 군대 별 달아줬더니 윤석열 캠프로 넘어간 놈 하나 있었어. 해병대. 네. 2명. 사령관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은 중앙 출신이어도 문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책을 쓰는 반면에 별 달아주고 검찰총장 만들어놨더니 금방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현상이죠. 만약에 박근혜 정권까지 그런 짓 했으면요. 탈탈 털려요. 못 넘어간다고. 맞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뭐 사람들을 보내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해주고 또 강 전 대변인 평가를 보면 문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지사와 동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꽁하게 나랑 경선했었으니까 뭐 나를 비방했으니까 미워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지금까지 쭉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곡해가지고 이재명 공격 용도로 그자들 문 대통령은 왜 공격 안 하니? 그런 논리였다는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된 이유가 뭔데? 이재명을 막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이런 상황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네거티브 하지만 지금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는 소위 그 민주당의 극문이라고 불리는 똥파리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캠프가 하는 거라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먼저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저는 뭐 지금 뿌듯하네요. 이덕춘 우리 변호사께서 이 이재명 후보를 평한 대통령님의 입장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가한 이재명 지사는 그 위기든 어떤 국면에서든 실행하고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정도의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행동할 동행할 파트너라는 점을 지금 강조해 준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그 뭐 총리님들은 총리 역할을 충실했다 정도에서 이분은 좀 더 나아간 부분을 평가해 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자서전인가요? 그러니까 뭐 회고록인가요? 이 도서가 처음에 나왔다고 할 때 시점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 대변인으로 청와대 근무하고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런 시점에 퇴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평전 비슷한 것을 낸다라는 게 상황에 맞는가,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생각부터 사실은 했는데 이 내용들을 쭉 지금 이제 언론에 저도 책을 아직 못 읽었으니까 언론 통해서 보니까 이 많은 바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억측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내지는 진실을 좀 많이들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책 제목도 멋있잖아요. 승부사 문제인. 청와대에 대해서 그 내밀한 이야기들 중에 그 어떤 국가 보안 사항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비하인드 형식으로 풀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좀 대통령 발의 표현을 하자라면 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발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의중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거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이다, 청와대의 뜻이다라고 했던 것들 사례가 몇 개 있잖아요.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이번에 최근에도 언론개혁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들, 또 검찰개혁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카드태,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대놓고 뭔가 행동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약간 대통령의 의중인 것처럼 대통령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라고 하지 않았어라는 것을 하면서 뭔가를 분위기 반전을 깨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뭐 내부에 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예.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있잖아요. 그 문 대통령이 그 풍산개 이렇게 지자체에 분양한다. 7마리나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좀 큰 개들도 있고 그런데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이름 예쁘다. 야, 저곳에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 없죠? 가보셨어요? 아, 저 가봤죠. 저 우리 저기 곰이랑 저 다 관저 있는 데죠. 관저예요. 네, 저는 가지 신문하셨네. 제가 부서가 또 그래서 저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또 접근해서 생활도 했고 그립더라고요. 이 장면들 보면서. 근데 저 이름 공모도 이전에 우리 왜 곰이랑 마루랑 다 있을 때도 북한에서 풍산개 보내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 이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걸고 내부에서 이름 공모도 하고 그래서 전 부서 직원들한테 근데 이번엔 또 외부에다 같이 또 공모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이름들 지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름다운 강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아, 대단하죠? 예. 근데 이걸 또 논란거리로 만드는 언론이 있었죠. 네? 이번에 대통령이 강아지 공개할 때냐. 그 파업 그 간호사 의료원들 파업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파업인데 대통령이 이거 하고 있을 때냐. 그럼 대통령이 뭐 해야 됩니까? 거기 현장에 달려가서 서로 이렇게 뭔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북 관계예요. 이거 외교의 한 방법이라고요. 아,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뭐 24시간 근무하실 수 없는 거고요. 청와대 내부에 그 아까 보여준 그곳은 관저로 대통령님 사생활 공간인데 퇴근 후 그 공간. 잠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풍산개가 이렇게 새끼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외부에다가 이 친구들을 또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을 알리는 건데 그걸 보도한 언론이 또 있었군요. 전 몰랐네요. 예. 비정합니다. 예. 이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예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 잊지 않고 있어. 빨리 협상합시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이제 이 강아지들이 이제 짝을 지어갖고 새끼를 낳아서 이제 신청하는 지자체에다가 이걸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온 풍산개의 이제 뭐랄까 자손들이 또 대한민국에 퍼지는 어떤 효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섹션이 마무리를 짓자면요. 실제로 뭐 대선 국면이니까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집안의 큰형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공격을 당하는 이재명 지사가 되게 안타까웠던 문 대통령의 어떤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수도권 방역 뭐 단체장들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따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위로의 마음을 보내는 건데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정말 극딜의했던 그 세력들과 뭐 문 대통령 뜻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나눠주는 거다 선별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질타했다잖아 이것들아. 그 당시 제가 기억하거든요. 트위터 같은 데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대통령이 홍남기나 김상조 이 두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나중에 이제 뭐 다독였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단선적으로 봤을 때 왜 대통령은 홍남기를 경질을 안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만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